지난 시간에 저희가 적벽대전 1부를 진행했습니다. 아주 끝에는 아주 몰입된 상태에서 딱 마쳤거든요. 예. 오늘은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네. 이 적벽대전의 일부로서 과연 이제 조조, 위쪽의 조조와 아래쪽의 손권이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상황,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비의 신하인 참모인 제갈량이 어떻게 부추겼는가, 그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열받은 조조가 이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는구만. 야, 가서 우리 딱 쓸어버리고 오자. 그러면서 이제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내려온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배를 몰고 쭉 내려오는 거죠. 이게 그 양쯔강, 장강 쪽으로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제 막상 싸우자라고 송건은 말을 했지만, 주유도 말을 했지만, 엄청난 수의 배가 쫙 위에서 내려오니까 네.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 적벽대전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전면전으로 싸움하기 전에 간첩들이 탁탁탁 하면서 뭔가 사전에 이 모략질을 하는 이게 아주 재밌어요. 그것 때문에 이 적벽대전이 유명한 거예요. 정작 싸움은 금방 끝나요. 네.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꼼수를 부렸는가가 2부에서 주로 얘기가 나올 텐데요. 이게 소위 그런 병법 36개, 그 병법 36개라는 게 뭐냐 그러면 뭐 제일 36번째가 주랭랑, 이도 저도 안 되면은 우리가 분리하면은 도망가는 게 제일 좋다. 이게 뭐 주의상 이런 것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의 칼로 죽이는 게 좋다. 내 칼보다 차도 살인지게. 뭐 이런 것들은 36개가 나오는 게 병법 36개인데요. 그 병법 36개 중에 여러 개가 여기서 쓰여요. 우선 첫 번째 반간계를 설명을 드릴게요. 반간계. 여기서 간자가 네. 간첩할 때 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손자병법에도 간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간첩이라는 걸 잘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용간, 쓸 용자, 용간이라는 말을 쓰이는데, 이 위쪽에 조조의 군사와 아래쪽에 송건의 군사가 팽팽하게 대치를 하면서 싸움을 안 하고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장기적인 좀 장기전으로 가고 있어요. 서로 함부로 못 치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손권 쪽에 주유가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어떤 고민이 있느냐, 조조 쪽에 이 그 뭐랄까 군사 대장이 누구냐 그럼 이름이 채모란 사람이 조조의 대장이에요. 네.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조조의 군사들은 이 수전엔 좀 약해요. 예. 원래 땅에서 이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채모란 사람은 원래 조조의 군사가 아니에요. 원래 뭐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유표란 사람의 신하였는데 투항을 한 거거든요. 투항. 근데 이 채모는 수전에 되게 강해요. 네. 그러니까 조조는 어차피 송건이랑 싸우려고 그러면 수전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투항을 한 이 채모, 이렇게 적이지만 투항을 한 사람을 바로 대장군으로 딱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밑에 있던 장수들이 왜 그러십니까? 저놈 저거 원래 투항한 놈인데 오히려 포로 신세가 돼야 되는데 왜 장군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조조가, 야, 너희들은 하나는 말고 둘은 모르는구나. 우리가 지금 송건하고 수전을 싸워야 되는데 네 수전 할 줄 알아? 못 해봤잖아. 그래서 저 수전의 경험이 많은 채모를 대장군으로 세운 거야.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한때는 적이었지만 투항한 채모를 그 도독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딱 줘서 이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채모는 충성을 맹세하면서 그 수전을 경험을 안 해본 조조의 군사들을 열심히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상대방의 송권 입장에서 송권의 주유는, 야, 채모 저놈을 좀 없애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조조의 핵심 대장인 수군을 지휘하고 있는 채모를 없앨까? 요때 쓰여진 기법이 반간계, 즉 반자가 반대반, 간첩을 역으로 이용한 반간계를 사용을 한 겁니다. 네. 자, 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이제 양측에서 조조와 손권이 팽팽하게 긴장을 하고 있을 때 조조의 신하였던 사람 중에 한 명, 장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장간이라는 사람이 조조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조승상님, 제가 주유하고 친구거든요. 주유하고 친구인데 제가 살짝 가서 그 주유 쪽 상황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고 올게요. 그러니까 조조가 장간한테, 니 가서 그러면 한번 상황 잘 파악하고 온나? 간첩을 보내는 거죠. 장관은 간첩이에요. 스파이. 간첩으로 와서 주유의 상황을 파악하라고 온 겁니다.
자, 이제 주유의 막사. 네. 똑똑 그 부관이 저기 친구분이라고 오셨는데요. 장관이 온 겁니다. 주도도 오랜만입니다. 주유가 장관 롱타임 노씨. 야, 너 어떻게 지내냐? 너 저기 조조 밑에 있다며? 그래. 서로 이제 너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런데 사실 주유는 안 거예요. 이놈이 염탐하러 왔구나. 간첩이구나. 네. 그래서 주유는 이놈을 어떻게 역이용할 건가를 막 머리를 돌린 겁니다. 네, 네. 그러면서 서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래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러면서 그러면서 막 정보를 주는 척 하는 거죠. 우리 조조 그때 조승상 그때 승상이라고 하는 지위에 있었거든요. 우리 조승상은 말이야 뭐 이렇게 저렇게 지금 작전 짜고 있어 막 알려주는 네, 척 하면서 하지만 이 장관이라고 하는 이 간첩의 주 목적은 주유의 작전을 파악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유가 그래? 야 솔직히 우리 되게 좀 겁나긴 한다. 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다가 술을 서로 막 엄청 먹고 잠이 든 거예요. 네. 잠이 든 상황에서 이제 장관이 살짝 일어나서 주유의 책상을 막 뒤져본 거예요. 혹시 뭐 중요한 뭐 비밀 서류가 있나 보려고 딱 봤는데 거기에 이런 거 있는 겁니다. 주유 도덕 보세요. 주도덕 보세요. 프롬 채모. 어이? 아니 채모는 우리 장군이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장군이 주유한테 편지를 보냈어? 그러네요. 그걸 봤더니 이렇게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몸은 조조 밑에 있지만 저도 여기에 거짓으로 투항한 것이고 어떻게든 조조의 목을 따서 주도덕께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네. 오이? 아니 그럼 우리 지금 조승상께서 완전히 지금 어머나. 이용당하고 있는 거잖아. 네. 느끼셨겠죠. 이미 주유가 작업을 다 해놓은 거예요. 이걸 이제 분명히 장관이 날 뒤져볼 거다라고 해서 마치 채모가 나한테 뭔가를 보낸 것처럼 이렇게 딱 하나 올려놓은 거예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거기에 또 대응해서 주유가 채모 장군한테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가 이런 작전하고 있으니까 서로 연합을 해서 이 싸움을 이기도록 합시다. 답장까지. 그걸 이제 책상 위에서 본 겁니다. 부르던 거죠. 그래서 그 이제 편지를 싹 이제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몰래 빠져나온 겁니다. 빠져나와서 열심히 뛰어간 거예요. 조조한테. 네네. 그거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주요. 네. 빙고. 자, 조조에게 다시 돌아온 장관이 조승상 큰일 났습니다. 왜? 얘기해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말이죠. 이렇게 주유랑 같이 술을 먹으면 제가 긴장을 풀게 하고 잠든 사이에 주유의 책상을 봤더니 세상에 지금 조승상께서 그리 믿는 채모 저놈이 지금 주유랑 내통을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조가 어쩐지 저놈이 말이야 눈빛이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 그러면서 네. 너무나 화가 나서 믿었던 그 신뢰감 자기는 말이지 적이었지만 투항했다고 해서 그 능력을 인정해서 높은 자리에 올렸는데 네. 신하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다니. 그래서 그 수전을 정말 잘하는 두 장수 채모, 장윤 두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수전을 제대로 아는 두 장수를 죽여버립니다. 이 장관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반관계, 즉 간첩으로 온 장관을 역으로 이용해서 적 장수를 죽였다. 이게 이제 반관계. 네. 자, 이렇게 되니까 근데 딱 죽이고 얼마 있지 않아서 조조가 아차 싶은 거예요. 예. 이거 뭔가 내가 속은 거 아닌가. 그런데 아까 노숙이란 사람이 있었죠. 손권의 그 신하. 이제 손권의 신하의 노숙이랑 제갈량은 좀 친해요, 원래. 근데 이제 그쵸. 노숙이랑 제갈량이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갈량이 툭 던지는 거예요. 주유 장군 정말 대단하네. 내가 볼 때 이번에 채모랑 장윤을 조조가 죽인 것은 아마 주유 장군이 반관계를 썼기 때문일 것 같소이다. 그러니까 노숙은 그 디테일을 몰랐거든요. 그래요? 아마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이거 알았다고 절대 주유 장군에게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갈량은 느꼈거든. 주유가 자기한테 느끼는 묘한 경쟁심과 질투심을. 그랬는데 노숙이 뽀로로 가가지고 주유 장군한테 제가 제갈량한테 물어봤는데요. 이번에 그 채모 장윤 이렇게 죽인 게 주유 장군께서 그 반관계를 써서 그렇다면서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역시 제갈량 저놈은 무서운 놈이구나. 네. 언젠가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유명한 얘기가 초선차전. 초선차전. 예, 네. 이게 이제 사자성어인데요. 초선차전. 네. 풀초자, 배선자, 빌릴 차자, 화살 전자. 풀배로 화살을 빌린다. 이것도 유명한 사자성어인데요. 이야기 이어집니다. 아까 말한 대로 주유는 채모와 장윤을 죽였잖아요. 저쪽에 수전을 잘하는 장수를. 기분은 좋았는데 또 한편으로 찜찜한 것이 여기 와서 자기를 도와준다라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숟가락 놓는 제갈량, 저놈이 아무래도 앞으로 우리가 조조랑 싸운다 하면은 유비랑 싸울 것 같은데 저 제갈량의 유비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갈량을 어떻게든 손봐야 되겠다. 계속 벼르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조조와의 싸움을 앞두고 손권의 진영에서는 작전회의가 많이 열려요. 작전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대장군인 주유.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다가 네. 저기 말석에 앉아있는 제갈량에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 제갈승상이라 부른 제갈승상. 앞으로 우리가 적벽에서 저쪽 조조군이랑 싸우려 그러면 화살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거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제갈량이 네. 우리가 화살이 많이 부족한데 화살 한 10만 개쯤 좀 어디 구해올 수 없겠습니까? 뭐 유비 쪽에서는 지금 거의 지금 뭐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인데 화살 좀 갖고 와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열흘 시간 드릴게요. 가능하시겠습니까? 화살 10만 개면 그거 만들려고 그러면 몇 달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제갈량이 10만 개요? 열흘? 사흘만 주세요. 네. 그런 거예요. 아, 그랬더니 열흘이 주유가 아니라 사흘. 뭐요? 네. 아니 지금 이 신성한 군법 이 지금 군 작전 회의를 하는데 농담을 하시오. 그러니까 농담 아닙니다. 전 진담입니다. 사흘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유가 너 잘 걸렸다. 줬어. 그러면 군령장을 쓰시겠어? 즉 뭔가를 써서 각서죠.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난 죽임을 당해도 마땅하다. 예, 쓰겠습니다. 쓰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노숙이 제갈량 친구이자 야 제갈량 너 왜 그래? 아 괜찮아요. 그러면서 나 제갈량은 3일 안에 화살 10만 개를 갖고 오지 못하면 군법에 의해서 뭐 참회도 괜찮소. 쓴 네. 거예요. 그 주유가 저 자식이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애가 배짱을 퉁기지? 일단 사흘을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숙은 자기 친구니까 이 안절부절하는 거죠. 그쵸. 과연 어떻게 할 건지 10만 개 어떻게 하지? 자, 그랬는데 이제 제갈량은 그날 그 숙소에 가서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 이렇게 텔레비보고 노는 거예요. 야야, 너 지금 그렇게 놀면 되냐? 하루 지났어요. 이틀 때도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내일 저녁이면 마감 날이야.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제갈량이 이제 그러는 거죠. 노숙. 자네 때문에 내가 지금 곤란을 겪었잖아. 내가 얘기하지 마라 그랬잖아. 반관계 그거. 그 얘기했더니 주유가 지금 삐졌잖아. 아, 너 왜 그래? 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입이 쌌어. 내가 부탁 한 가지 할게. 뭐, 배 한 20척만 구해주게. 네. 그 다음에 그 배에다가 네. 그 지프로 만든 사람 형상으로 지프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배를 가득 채워주게. 네. 그리고 그걸 천막으로 덮어주게. 20척만. 그거야 뭐 어렵지 않지. 그거 네가 해줘. 그래 놓고 이제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그 배를 쫙 띄운 거예요. 근데 그날 희한하게 안개가 자욱하게 낀 거예요. 자, 갑시다. 그러면서 아주 최소의 인원만 태우고 그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저 강 건너에 있는 그 조조의 그 배 앞으로 싹 가는 거예요. 안개가 자욱하게 꼈죠. 근데 이제 제갈량이 그러는 거죠. 자, 꽹가리 쳐라. 그러니까 막 이제 10대의 20척의 배에서 막 꽹가리 쳐 난리가 난 거예요. 안개가 자욱하게 꼈는데 갑자기 조조 군사들은 기습이라 생각한 거죠. 뭐지 저거? 그러니까 막 안 보이니까 화살을 막 쏘기 시작한 네. 거예요. 막 계속 쏘는. 왜냐하면 화살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네. 막 쏘니까 화살이 뭐 엄청 날라오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게 배가 지금 지프로 다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펑펑펑펑펑 꽂히겠죠? 그렇죠. 한쪽으로 많이 꽂히죠. 자, 반대편으로 돌립시다. 이렇게 씩 돌리니까 또 펑펑펑펑 계속 꽹가리 치고. 예. 그러니까 화살이 전혀 손상되지 않고 지폐에 팍팍팍 꽂히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고슴도치처럼 네. 완전히 이제 화살이 꽂혀 있었겠죠.
시간 딱 보고 자 됐다 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싹 돌아오는 겁니다. 네네네. 주유는 이제 계속 시간 보면서 제갈량 너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제 사흘째 되는 날이거든. 너 진짜 약속 안 지키면 너 오늘 죽었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이제 노숙이 주도도 이 지금 제갈량이 왔습니다. 그 이제 그 저한테 10만 개 그러셨죠. 근데 이게 10만 개 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네. 엄청난 이 화살이 꽂혀 있는 배가 세트로 이게 한 20척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초선 풀초자의 배선자 풀로 만든 배로 차전 차가 빌린다. 전 화살전 이게 바로 초선 차전인 거예요. 네. 이 초선 차전은 네. 그 칼럼에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적을 당황하게 해서 적의 물자를 우리가 뭐 가져온다 뭐 이런 거를 할 때 그 초선 차전 전략이라고 하는데 네. 바로 그 초선 차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흘 만에 10만 개가 훨씬 넘는 화살을 딱 확보를 하니까 주유가 역시 야 이놈은 정말 위험한 놈이다. 내가 진짜 언젠가는 손을 봐야 되겠구나.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죠. 그쵸. 그리고 제갈량은 이게 내가 능력을 발휘한 건 좋은데 이 주유가 계속 나를 안 좋게 보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초선 차전이고요. 네. 아, 재밌네요. 이거. 자, 네. 그다음에 나오는 게 고육계. 고육계. 예, 고자가 괴로울 고, 육자가 몸 육체할 때 육. 그러니까 고육계 또는 고육지계는 내 살을 베어서 적의 심장을 겨눈다. 그러니까 나도 되게 괴롭지만 나를 괴롭게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쪽의 심장을 겨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쪽에도 손실을 입지만 그 손실을 가지고 저쪽을 치받게 하는 거. 그게 고육지계인데요. 아까 이제 그 조조는 약간 좀 열 받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 장관이라고 하는 어루만 이 얼빵한 간첩을 보냈다가 얘가 채모와 장윤이 주도독이라 한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멀쩡한 채모와 장윤이라고 하는 수준에 뛰어난 장수를 죽였죠. 그 다음에 갑자기 안개 낀 데 와가지고 난리쳐서 화살 10만 개 줘버렸죠. 완전히 바보 된 거예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네. 과연 왜 그 제갈량은 네. 3일 만에 그렇게 한다고 했을까? 네. 보통 보면 제갈량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갈량은 병법에도 뛰어나지만 천문과 지리에 되게 뛰어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어떤 강의 흐름을 계속 본 거죠. 이게 언제쯤 안개가 정기적으로 끼더라.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사흘 후에는 짙은 안개가 낄 것이다. 네네. 그걸 파악을 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나관 중에 약간의 소설적인 픽션이 이제 추가가 된 건데 네. 제갈공명이 자연의 형상, 그 다음에 기상 환경에 아주 민감해서 뛰어난 전력을 이루는 게 두 번 나오거든요. 바로 여기 초선차전하고 뒤에 동남풍을 불어오는 거.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이게 제갈량이 뛰어났다기보다는 제갈량은 이런 자연 환경을 미리 예측을 하고 데이터를 갖고 있었다. 뭐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 조조 입장에서는 간첩 때문에 채모도 죽이고 화살도 10만 개나 뺏기고 그쵸. 열 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 뭔가 좀 다시 뭔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간첩을 보내기로 해요. 네. 그 간첩이 누구냐? 그럼 아까 채모를 죽였다 그랬죠. 네. 채모의 사촌 동생이 채중과 채환인데 네. 걔네들을 딱 불러놓고 내가 너가 사촌 형 죽인 건 좀 미안하다. 미안하다. 나도 속았다. 좀 억울하다. 그래서 너네들은 지금 저기 송권 쪽에 가라.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조조가 우리 사촌 형을 억울하게 죽였다. 그래서 우리가 탈출했다. 라고 해서 그쪽으로 투항한 것처럼 하고 네. 그쪽에 비밀스러운 정보들을 좀 우리한테 알려주라. 또 다시 간첩을 보낸 거죠. 네. 다시 간첩을 보내면서 그러면 내가 너희들은 앞으로 크게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채중과 채환은 자기 사촌 형이 죽었지만 이제 공을 세워서 상을 타기 위해서 손권 쪽으로 투항을 하는 거죠. 자, 투항을 하면서 이제 손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희들을 사촌 형인 그 뛰어난 채모 장군을 조조가 반관계에 꼬임을 당해서 죽였습니다. 저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투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권이 되게 반가워하죠. 아이고 반갑소.
그리고 이제 송건이 그 장군인 주유한테 쟤들 뭐 잘 활용하세요. 네네. 하지만 주유는 알죠. 너놈들도 거짓투항했구나. 왜냐하면 주유는 그 채중과 채화가 지들만 왔지 가족들은 두고 왔거든요. 딱 그걸 봤을 때 너네들은 네. 진정으로 우리한테 투항하는 게 아니고 예. 거짓 투항이구나. 감을 잡은 거죠. 네. 그러면서 요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제 설명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본격적인 싸움하기 전에 양쪽의 머리 싸움이 그러네요. 계속 진행되죠. 네. 자, 여기서 이제 고육계가 등장을 하는 건데 황계. 자, 여기서 또 한 명의 중요한 이름 황계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황계가 누구냐 그러면 손권의 신하, 우리 손권의 신하로 지금 우리한테 지금 이름 올린 사람이 주유가 있었고 노숙이 있었죠. 근데 황계는 누구냐 그러면 되게 나이 많은 장군이에요. 이 황계는 손권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아주 나이 많은 이제 그 장군이에요. 근데 황계가 이제 손권을 주유를 만나는 거 주유를 만나서 주유가 계급은 주유가 훨씬 높지만 나이는 그 황계가 훨씬 높아요. 황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유 도독 참 고생이 많소. 근데 지금 되게 힘든 일들은 다 좀 젊은 장군들한테 많이 시키고, 근데 뭐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나를 배려하는 것 같은데 나 이미 이 손씨 집안을 위해서 내 평생을 바쳤던 사람이요. 그때 이 사람 나이가 거의 뭐 70 가까웠거든요. 내가 비록 나이가 많지만 나도 뭔가 이 싸움에서 제대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오.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기여를 하겠어. 그랬더니 주유가 정말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뭔가 좋은 계책이 있는데 그거 하려고 그러면 우리 황 장군께서 좀 힘든 일을 겪으셔야 되거든요.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하겠소. 어떤 일이든 하겠소. 그래서 주유하고 황계가 서로 사바사바사바 해서 이제 뭔가 작전을 짜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전체가 모인 작전 회의에서 네. 이제 주유가 뭐 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되게 신중하게 조조의 군사랑 손권의 군사가 서로 신중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 나이 많은 황계 장군이 손을 번쩍 드는 겁니다. 저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만 계속 끌면 오히려 적들에게 유리합니다. 수전은 우리가 강하니까 네. 빨리 기습을 해서 빨리 싸움을 끝장내야 됩니다. 라고 발표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유 도독이 아니 제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조금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무슨 생각 말입니까? 빨리 지금 기습을 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느냐? 아까 거짓 투항한 채중과 채화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장군들이 잠깐 이제 이상하게 본 거죠. 나이 많은 황계 장군이 왜 저렇게 갑자기 주유한테 달라들까? 그 주유가 아니 뭐 저라고 싸우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좀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황계 장군이 허허 겁을 먹었군. 겁을 먹다니요. 내 70평생을 나는 전장터에서 목숨이 내가 진짜 하나밖에 없지만 진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는데 주도독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뭐 이러는 거예요. 주도독이 아니 무엄한 당신은 지금 나보다 나이는 많지만 계급은 한참 미친데 어디서 감이라니 이 아직 어린 놈의 자식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독이 황계 장군을 당장 끌어내서 곤장을 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장수들이 그건 안 되는데 거의 네. 원로 장군인데 네. 주도독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데 아니 이런 식으로 지금 전쟁을 앞두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군령을 위반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황계 장군이 칠 테면 쳐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나이 든 황계 장군을 끌고 가서 곤장을 100대를 친 거예요. 뭐 제대로 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곤장 한 100대 잘못 치면 사람이 죽거든요. 그렇죠. 그 치는 걸 보고 막 그 다른 장수들이 완전히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세게 할 수가 있지? 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채중과 채화. 야, 저 나이 많은 황계 장군이 아주 박살나는구나.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 주인은 그렇게 하라 한 거고. 네. 그렇게 이제 곤장을 엄청 맞고 이제 집으로 돌아간 황계. 뭐 그랬겠죠.
야, 이거 너무했다, 이거. 아무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만, 이거 한 50대만 치지. 네. 거의 살찜이 다 떨어날 정도로 박살이 났죠.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황계랑 주유가 서로 갈라졌다라고 하는 걸 보이기 위함이죠. 자, 그러면서 황계는 자기 밑에 있던 그 부하 직원인 감택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감택이라는 사람이 밤에 몰래 배를 타고 조조 쪽으로 넘어갑니다. 왜 넘어가느냐? 조조를 만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편지를 보여줘요. 그 편지 네. 내용이 뭐냐 그러면 네. 황계의 편지인 거예요. 황계가 조조한테 나 정말 억울합니다. 내 평생 손씨 집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이 나이에 그 작전 회의하면서 주유 그 어린 놈의 자식한테 한번 대들었다고 네네. 권장을 100대를 맞았습니다. 네. 이거는 내 자존심을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손씨 집안을 모시기 싫다. 그래서 나 투항하고 싶다. 네. 다만 갑자기 투항하면 이게 좀 저쪽이 의심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전면전 할 때 내가 적절한 시점에 가장 유리한 시점에 손권 쪽에 무기랑 식량을 잔뜩 배에 싣고 그쪽으로 투항하겠다. 이런 식으로 딱 보낸 거예요. 그거를 감택이라는 사람이 들고 간 거예요. 이렇게 들고 딱 갔더니 조조가 처음에는 안 믿죠. 워낙 그 당시에 뭐 투항하고 이런 게 많으니까 이놈이 또 사기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첩보가 날아온 거죠. 누구? 채중과 채화한테서. 아까 황계가 말입니다. 박살났습니다. 그 얘기를 이미 간첩으로 심어놓았던 채중과 채화가 딱 보고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조조도 황계란 장군이 되게 늙고 강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젊은 장군들 앞에서 100대 권장을 맞았고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이 됐잖아요. 만약에 황계 장군이 이런 식으로 와서 결정적인 순간에 투항을 해준다고 하면 이거는 뭐 엄청나게 싸우면서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감택이라는 사람의 그 서신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가 네. 네. 간첩으로 파견했던 채중과 채화 얘기를 들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좋다. 그러면은 나중에 제대로 적벽대전 시작할 때 네. 적절한 타이밍을 우리가 줄 테니까 그 이제 감택도 얘기하는 거죠. 내가 황계 장군 모시고 제일 선봉에 써서 다 끌고 내가 올게요. 이러면서 서로 짝짝꿍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감택은 돌아가는 겁니다. 이 감택이라는 사람은 나중에는 적벽대전 이후에 계속 승진을 해서 나중에 손권 밑에서 오늘의 장관급의 지위에까지 오르는 이게 지금 그 거짓 투항서를 들고 갈 때만 하더라도 별로 직위가 낮았는데 그 이후에 공을 인정받아서 적벽대전 이후에는 오늘날의 장관급인 상서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네. 이제 이런 지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네. 이 삼국지 연의가 사실은 보세요. 되게 뭔가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많잖아요. 이게 원래 삼국지에서 나오는 적벽대전이 일어난 후로부터 1000년 후에 네.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입에서 입으로 네. 야 그때 제갈량이 이랬다더라. 주유가 이랬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흘러내려오는 구전의 이야기들을 네. 총 집대성한 것이 삼국지 연의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얘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기다 뭔가 추가가 되고 이렇게 그쵸. 해서 지금 이제 네. 얘기가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백의 역사는 아닌데 그렇죠. 이렇게 한번 삼국지 연의가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이문열의 삼국지거든요. 이문열의 삼국지 역시 삼국지 연의를 조금 각색한 거기 때문에 뭐 누구는 그래요. 삼국지 그게 뭐 배울 게 있냐. 맨날 속고 속이는 그건데. 하여튼 그 얘기가 재밌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근데 하여튼 뭐 저는 기본적으로 삼국지를 역사로 바라보는 건 저는 좀 별로예요. 그냥 이야기예요. 네.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 로마 신화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냥 이야기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오랜 시간 살아내려오면서 음악에, 미술에, 문학에 스며들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서양 문화를 이해하려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해하면 이해 폭이 넓어지듯이 그게 실제가 아니고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국을 이해할 때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적벽대전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은 예.
우리가 중국을 이해하고 중국을 이기는데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정말 진짜 초선 차전했느냐? 정말 화살 10만 개를 그렇게 빌렸느냐? 사실 그거 팩트가 뭔지는 알 수가 네. 없죠. 하지만 이야기로서 이해해 주시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3부 이어가야겠죠? 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